안녕하세요, 이내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에게 맞는 방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온 홈스타일링이 엄청 많진 않지만 좁은 공간에서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스타일링 하다 보니 첫 자취나 작은 공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의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이유 중 대부분이 처음 방을 구했을 땐 분명 공간이 예뻐 보였는데 막상 인테리어를 시작하니 이 방은 나랑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많이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방을 구할 때부터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나에게 더 잘 맞는 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알면 좋을 듯한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렇다면 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돈과 크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넓고 좋은 공간은 당연하게도 비싸죠. 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공간인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공간을 찾을 때에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보다 이상을 기준으로 방을 선택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공간을 쫓다가 정작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집에서 더 많이 있기 위해 집을 꾸미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선 나의 성향과 예산을 고려해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 선택법을 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 보금자리를 갖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실 듯한 10평 이하의 원룸을 꾸민다는 관점으로 설명하며 기본적인 정보나 시세 등은 다른 분들의 좋은 정보가 많아 이 점에 대해선 다루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내 방을 구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방을 보실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구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이죠. 이 두 개의 카테고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뉩니다. 각각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이 비교표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이제 동일한 비용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신축 오피스텔부터 볼게요. 신축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옷장, 냉장고, 세탁기 같은 필수 가구 가전들이 붙박이형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가구를 최소한으로만 사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신경 쓸 게 적다는 것이라 꽤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옵션들이 매립된 공간이 강제되기에 같은 비용이라면 구축 빌라보다 면적이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획일적인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가구 배치를 자유롭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침대를 놓고 싶다 라고 생각해도 냉장고나 옷장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주어질 공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축 빌라는 신축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이 넓은 것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구축 빌라는 대부분 옷장,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 가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크기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가격인데 더 넓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가구와 가전을 하나씩 채우다 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작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엌이 거실과 완전히 붙어있는 오픈형 구조인 경우 처음에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서 넓어 보이지만 막상 요리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 쓰는 공간은 작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축 빌라는 건물마다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방의 형태나 창문의 위치, 천장의 높이 등에 따라 체감하는 공간감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집이 낡은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과 합의를 본다면 주방 부엌의 시트지 작업이나 천장 조명을 바꿀 수 있는 등 더 깊은 나만의 취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구의 위치나 스타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내 취향에 맞게 가구의 스타일을 정하고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해왔던 홈스타일링 경험을 토대로 대략적인 평당 가구 구매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평당 20에서 35 정도면 정말 기본 가구만 할 수 있는 정도, 35에서 50은 조금의 데코를 더할 수 있는 정도, 50 이상부터는 꽤나 여유롭게 여러 소품까지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기기를 제외하고 정말 순수한 가구 계열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구입이에요. 그렇기에 인테리어를 하실 생각이라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두 타입 중 어딜 가던 초반 투자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비가 비싼 대신 대부분의 옵션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구 구매 비용이 덜 들거든요. 빌라는 옷장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 아까 제외했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까지 구매해야 할 수도 있어서 그걸 구매하다 보면 결국 드는 비용은 비슷하게 수렴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신축 오피스텔은 신경 쓸 게 다소 적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서 만족도의 평균값이 일정한 편이에요. 구축 빌라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기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좋은 공간이 되기도 아니면 정말 안 맞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에 비해 만족도의 저점과 고점의 편차가 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향을 찾아가는 단계이거나 방 꾸미기를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해 조금씩 내 취향을 찾아 꾸미거나 한 곳만 집중적으로 꾸며서 사는 것도 좋아요. 만약 자신의 취향이 꽤 뚜렷하고 난 진짜 방에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꾸밀 거야 라면 구축 빌라의 자유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빌라는 구조 자체도 자유분방한 점이 많기에 자기가 어느 정도 꾸밀지는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라 공간감의 함정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같은 가격선이라면 오피스텔보다는 적어도 1.5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빌라를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듯 자신이 방 꾸미기에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쏟을 수 있는지에 따라 방의 타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을 구할 때 단순히 내부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내부 구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방이 싫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밖보다 집에 더 많이 있고 싶어서 돈을 들여서 공간을 꾸몄는데 막상 다 꾸며놓은 뒤에 외부 요인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라면, 또는 내가 원하는 환경의 부족으로 쾌적한 생활이 어렵다면,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계속 머릿속으로 이사를 그릴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요인부터 시작해 생각해보면 좋은 요인까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로변 근처나 1층에 식당이 있는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다만 저렴한 것에는 이유가 있죠. 가게 영업시간에는 창문을 아예 열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음식 냄새와 담배 냄새, 만약 술까지 취급하는 음식점이라면 새벽에 간간히 들리는 고소방가나 통곡 소리, 도로 위 무업자들의 소리에 자연스레 얼굴을 찌푸리게 될 것이에요. 또한 자취생에게 가장 무서운 바선생과 각종 벌레들의 출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탈출하고 싶겠죠. 사실 이 요소들은 저렴한 방을 볼수록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것만 피해도 가격이 꽤나 오를 정도로 방값의 차이가 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환경을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이유는 예쁜 인테리어의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빛을 버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 창문이 있는 건데 해가 들어오지 않으면 창문이 있는 이유가 없죠. 이러면 환기도 잘 되지 않아 곰팡이가 필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장점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여길 피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가급적 이런 요소는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피스텔보다 빌라를 구하실 때 더 신경 쓰면 좋아요. 오피스텔은 넓은 공간에 여러 명이지만 빌라의 경우 가끔 층내 면적 대비 굉장히 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곧 이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새 주거 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 층간소음, 격간소음에 노출될 확률이 더더욱 늘어난다는 것이죠. 좋은 이웃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건물 내 한 명이라도 빌런이 있는 순간 생활의 질이 정말로 나빠집니다.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면 좋겠죠. 사실 이번 항목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완벽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에 주로 쓰는 것을 집안에 위치시키고 간간히 쓰는 것들은 꼭 내 집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으니 근처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내 취향의 활력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동네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나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내 방만이 아니라 마을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예산이 적을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처음 내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의 경험이 좌절이나 포기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꽤나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간에서 아득한 먹먹함보다 설레는 즐거움을 더 쌓으며 점점 더 나의 공간을 깊게 사랑하시길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방을 찾는 데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이었습니다.